네, 자 박종훈 대표와 함께 기업 인사, 임원 인사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기업들이 바꿈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전체적인 금융 환경은 어떤지 알려주는 정말 친절한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요즘 뭐 증시 보면은 저희가 마감 시황 연결할 때도 그렇고요. 좋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특히 뉴욕도 그렇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견조합니다. 지금 6주째 올랐는데 이제 월화도 또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7주째 랠리가 거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오늘 이제 다우가 0.48%, S&P가 0.46%, 그리고 나스닥은 0.7%나 올라서 이제 미국 증시 계속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네. 올라간 배경은 물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네네. 예상에 거의 정확하게 부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국의 물가가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 게 일단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금리도 좀 더 떨어졌고, 네. 특히 국제유가가 68달러까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또 두껍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 좋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요즘에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데, 그 배경이 이제 AI가 있겠죠. 그래서 예.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좀 놀라울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러면 산타랠리다. 지금 산타랠리 돌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미 설명드릴게요. 11월부터 산타랠리 시작됐죠. 11월 초에 이제 미국 금리가 꺾이면서 네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12월 들어서도 뭐 기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산타랠리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랑 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왔다 갔다 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좀 사실 조금 답답한 게,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나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또 시총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시를 올리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그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네네. 좀 갇혀 있어요. 예. 주가가 좀 이렇게 뭐 안 가는 건 아닌데, 이제 미국처럼 이게 위가 열리지 못하고, 근데 밑에 있는 좀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반도체 네네. 중에서. 네. 그 기업들은 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네. 그 기업들은 시총이 작으니까 네.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또 여기에 요즘에 2차 전지는 좀 부진하죠. 그렇죠. 2차 전지가 시총이 2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오늘도 주가 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예.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라고 이제 10억 네.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주식 갖고 있으면 내년에 대주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팔면 양도세 내셔야 돼요. 수익이 났으면. 근데 예. 그거를 30억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사실 좀 했는데, 네네.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자마자 오늘 바로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이 급락을 변화군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상관없는 또 국내 이슈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증시에 조금 오늘 이제 좀 최근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덜란드 가서 뭐 자외선 뭐 노광 장치 이런 거 네. 얘기하고, 물론 사실 그게 새로운 건 아닌데요. 이미 우리도 그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세 때문에 반도체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FOMC 이제 이번 주 열립니다. 뭐 금리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게 좀 뭐 내려가는 건 내년쯤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또 월가 대형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하워드 러트닉 이런 분이 지금 한 말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뭐 네네. 사실 끝났는데 이제 동결인데, 동결 자체가 뭐 아무 의미는 없죠. 지금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과연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네, 이건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지난주에 고용 지표, 또 오늘 나온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니까 네. 확실한 건 이제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시장이 5번, 6번 대체적인 시장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이제 긴축은 끝났다는데 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방향은 잡힌 거 아니냐.
네네. 네, 금리 인하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견조하면서 금리는 어차피 내년에 낮출 거니까 조합이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맞습니다. 경기 안 좋으면 금리 낮춰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에 뭐 했죠? 금리 계속 올렸잖아요. 올라갔습니다. 네. 경기 안 좋은데도. 네네.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 조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다만 오늘 파열 의장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열 의장은 여유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경기 좋고 물가도 좀 잡혀가네. 여유가 있죠. 근데 주식시장 좀 올랐네. 네. 한번 좀 낮춰볼까? 이렇게 좀 심술을 부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예. 또 너무 오르면 기대 심리가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밤에 한번 경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증시나 이런 시장 관련된 상황 설명 듣다 보면은 좀 왜 헷갈린다 여러분들 미리 정보를 빨리 알고요. 빨리 대처를 해야 더 많은 시장에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를 했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오히려 우리는 막 고용 건수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금통위는 금리 안 내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거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이제 좀 긴축 걱정에 침체 걱정해서 금리 낮춰줘야지 이런 말인데 우리는 오히려 보면 막 취업자가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상관관계를 똑같이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미국에 거의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액션을 취해줘야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분명한 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아마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 근데 이제 취업자 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수출 경기 좀 살아나는데 맞아요. 네. 문제가 내수는 안 좋습니다. 여전히 좀 내수 쪽은 안 좋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있고 요즘에 부동산 가격도 좀 약간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내수 경기에 좋을 리가 당연히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긴축으로 가긴 또 어렵고 또 우리나라 네. 좀 물가가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완화가 됐고 네. 지금 또 유가가 지금 68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러면 국내 물가는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네네. 농산물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죠. 네. 그래서 뭐 취업자 수랑 저는 크게 상관없이 연준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내년에 아마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거는 아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몇 번을 인하할 거냐, 네. 2번이냐, 3번이냐, 요거 가지고 아마 좀 논란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오를 때도 우리가 똑같이 가지는 않았고 지금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내릴 때도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염블리 염성환 이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정말 진짜 이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설명하기도 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개별적인 좀 시장 종목들이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 번 강조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의 강세 아까 AI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상황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네, 여전히 뭐 그쪽이 좋고 특히 요즘에 이제 빅테크는 조금 쉬어요. 네. 약간 쉬는데 이제 AI의 인프라 관련주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네네. 미국에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이 지금 연속해서 이틀째 급등을 해버렸고요. 네. 또 엔비디아에 비해서 좀 소외받았던 기업이죠. AMD 경쟁사. 네. 여기가 지난주에 신제품 발표한 날 9% 오른 데 이어서 네네. 오늘도 2% 아마 어제도 한 2%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연속 상승이 계속 나와서 오히려 최근에 엔비디아보다도 좀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고 또 메모리 반도체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한국의 뭐 삼성과 경쟁하는 네네. 기업이죠. 여기도 어제 3% 이상 급등하고 오늘도 0.5% 이상 올라서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주입니다. 네.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우스웨스트가 3% 이상 네. 주가 좀 강세 보였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유가 떨어지면 에너지주는 또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이제 알려진 옥시덴탈 이런 네. 기업들도 한 2~3% 빠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쉐브론 같은 대표적인 정유 회사들 내 주가. 네. 그래서 유가에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에 따라서 변동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라든지 물론 미국과 한국은 또 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눈여겨볼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빅테크로 너무 쏠렸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약간 좀 좋은 업종들이 좀 몇 개 좀 보이는 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항공주들이 여행 수요도 괜찮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네. 유가가 안정화되니까 아까 이제 사우스웨스트 같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위주로 네네.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이렇게 뭐 장세 좋을 때 빅테크 말고도 이제 거의 신고가에 임박한 업종이 어디냐면 전력기기 회사들이에요. 네. 미국이 지금 전력망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력망이 나눠져 있는데 서부나 중부 쪽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조량이 많으니까 태양광. 네. 그다음에 중부 텍사스나 이쪽은 평지죠. 네. 그래서 풍력 발전 많이 해요. 네. 근데 전력 수요는 어디가 많냐면 동부가 많죠. 예. 동부 이쪽 뉴욕이나 이쪽에 뭐 인구 밀도가 기반 좀 시설. 예. 좁고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네. 통배전망이 없어요.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투자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전력기기 회사들이 빅테크 못지않게 요즘에 좋은데 이쪽에 이제 관련된 대표 기업들이 이튼이나 허벨, 뭐 파월 인더스트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이 기업들이 뭐 빅테크 못지않게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내 전력망 인프라 교체 이슈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보여준 데 있고 국내 해상 풍력주는 사실 뭐 저희가 자금 조달 비용 뭐 금리라든지 이런 환경들 얘기했는데 여기도 여러 번 언급됐거든요.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주들이 한참 안 좋았죠. 왜냐하면 해상풍력 미국도 그렇고 취소가 된 거예요. 막 해상풍력 네. 하려다가 고금리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산성이 안 맞아서 뭐 덴마크의 세계적인 발전회사 오스테드도 막 미국에서 2건 취소시켜 버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았는데 최근에 SK 오션플랜드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풍력주들이 좀 올라가는 건 아시아 쪽에서는 여전히 해상풍력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상풍력하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네. 거기 바다잖아요, 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 대규모 지금 해상풍력 투자를 하는데 특히 SK 오션플랜트도 예전에 수주 따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네네. 아마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해상풍력이나 이런 육상풍력 같은 풍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만큼은 투자가 많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 과잉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앞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도 많지만 특히 풍력 쪽, 해상 풍력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산주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또 그 폴란드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 뭐랄까요? 그 전차나 자주포들 얘기 나왔다가 또 지금 위태롭긴 한데 그래도 방산주 꽤나 잘 되고 있다. 성장세가 컸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IG 넥슨이 이제 미국 로봇 회사 뭐 인수한다 그래서 한번 큰 올랐는데 네. 사실 그거 말고는 요즘에 방산주는 좀 별로 안 좋은 게 말씀하신 폴란드 때문인데 네네.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총선 이후에 계약을 맺었던 건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폴란드 수출했던 거 2차 계약 맺은 거 있거든요. 예. 그거 이제 무효화되면 어떡하나. 약간 이제 이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 롯데면 K2 전차 있잖아요. 네네. 그거 추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남아있는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기존에 이 맺었던 계약, 대규모 계약을 네. 저는 취소하긴 쉽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폴란드 외국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지금 투자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방산주 그 이슈 때문에 네. 그냥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불확실성은 있으니까 주가에 네. 좀 약간 악재로는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나토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상황을 보면 그 지역 안정이 빨리 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의 네. 방산이 뭐 그렇게 뭐 절망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나라 국민들 갖고 있는데 이야기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네.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였습니다.